1452년 6월 한양 경복궁. 조선 최고명의 전순이가 왕의 등에서 고름을 짜냅니다. 두세 홉 360cc 컵 2잔 분량의 누런 고름이 쏟아집니다. 옥체가 어제보다 나으십니다. 어이가 보고했으나 하룻밤 사이 왕은 숨을 거둡니다. 39세 조선 5대 왕 문종의 죽음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고름 때문에 죽다니 대체 무슨 병이길래 왕조차 막지 못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452년 6월 10일 음력 5월 14일 경복궁 강령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선 최고명의 전순이가 왕의 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종의 등에는 거대한 종기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길이가 한자 약 30cm, 너비가 5치에서 6치, 15cm에서 18cm에 달하는 거대한 부스럼이었습니다. 전순이는 침으로 종기를 땄습니다. 순간 누런 고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서너 홉 360cc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옥체가 어제보다 나으십니다. 날마다 건강이 회복되고 계십니다. 전순이가 자신있게 보고했습니다. 신하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문종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던 수양대군이 급히 청심환을 올리라 외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1452년 6월 10일 문종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9세였습니다. 즉위한 지 고작 2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맏아들, 조선 최초의 적장자 왕, 총명하고 학식이 뛰어나 측우기를 고안하고 무예에도 능해 군사에 밝았던 인물, 아버지 세종 말년 8년간 대리청정을 맡아 국정을 완벽하게 처리했던 그가 고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좋은 약재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조선 최고 명의들이 밤낮으로 모시는 사람, 그런 왕이 종기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신하들은 통곡했습니다. 백성들은 세종의 상사 때보다 더 슬퍼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어린 단종은 12세, 아버지를 잃은 어린 왕은 불과 1년 후 숙부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만약 문종이 몇 년만 더 살았더라면, 단종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버텼더라면 계유정난의 피바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건강했던 세자가 36세에 등에 종기가 났고 3년 후 그 병 때문에 죽을 줄을. 과연 이 병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조선 최고 권력자조차 막지 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문종만 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조선 27대 왕 중 12명이 이 병에 시달렸고 5명이 이 병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종, 효종, 정조, 순조 모두 똑같은 병, 종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38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14년 음력 10월 3일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의 집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문종이 될 이 아기는 세종과 소원왕 후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건강한 아기가 39세의 고름 때문에 죽을 줄은. 문종은 총명했습니다. 1421년 7세의 나이로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종은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웠고 그 충녕대군이 바로 세종이 된 것입니다. 문종은 조선 최초로 적장자로 왕세자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약사어 서수, 유기에 모두 능통했습니다. 특히 무예가 뛰어났습니다.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고 군사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측우기도 사실 문종의 아이디어였습니다. 1441년 문종은 비의 양을 재는 기구를 만들면 백성들의 농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제안했고 이것이 세계 최초의 측우기로 탄생했습니다. 1445년부터는 아버지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대리청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문종의 나이 31세, 그는 8년간 국정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세종은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세자가 처리한 일은 내가 다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고려사와 고려사저료 편찬을 주도했고 동국병감을 출간했습니다. 병제를 정비해 3군 12사를 5사로 줄이면서도 병력은 오히려 증대시켰습니다. 북방의 오이라트 침공 위협에 대비해 방어체제를 일신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자 직접 제문을 지어 제사를 올렸는데
그 문장이 너무 뛰어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절절해 신하들이 감탄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제사 이후 전염병이 잦아들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그는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고 정통성도 완벽했습니다. 세종의 적장자, 소헌 왕후의 아들, 왕세손 시절부터 왕세자, 그리고 왕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흠도 없는 정통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문종을 존경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문종은 3월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명나라로부터 정식 책봉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종이 오래오래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미 문종의 몸속에서 무서운 병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그 병이 3년 전인 1449년 그가 36세 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병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449년 세종 31년 음력 10월 12일 세종실록에 놀라운 기록이 등장합니다. 세자가 작년 10월 12일 등 위에 종기가 났는데 길이가 한자가량 되고 넓이가 5치에서 6치나 되는 것이 12월에 이르러서야 골마 터졌습니다. 한자는 약 30cm입니다. 5치에서 6치는 15cm에서 18cm입니다. 성인 남자의 등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종기였습니다. 그것이 2달 동안 곪다가 터진 것입니다. 실록은 계속됩니다. 창근의 크기가 엄지손가락만한 것이 6개나 나왔고 또 12월 19일에 허리 사이에 종기가 났는데 그 형체가 둥글고 지름이 5치에서 6치나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물지 아니하여 일어서서 걸어다니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의방의 꺼리는 바로서 생사에 관계되므로 생사에 관계된다. 어이들이 이미 그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병이 왕세자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문종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어서는 것도 걷는 것도 손님을 맞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로서 해야 할 대리청정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세종은 걱정했습니다. 자신도 이미 병들어 있었고 아들마저 이런 병에 시달리니 앞날이 불안했습니다. 어이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의 전순이가 치료를 맡았습니다. 온갖 약재를 동원했습니다. 침을 놓고 뜸을 뜨고 고름을 짜냈습니다. 1449년 9월 29일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자의 종기 뿌리가 빠져나왔다. 참으로 기쁘다. 왕이 기뻐할 만큼 심각한 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기는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1450년에도 1451년에도 계속 재발했습니다. 문종의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문종은 3년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전 해인 1446년에는 어머니 소헌 왕후가 돌아가셔서 이미 3년상을 치렀습니다. 6년 동안 연속으로 상복을 입은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게다가 왕이 되면서 업무는 더 늘어났습니다. 밤낮 없이 국정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몸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종기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1452년 들어서는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문종은 자주 침상에 누워야 했습니다. 신하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해 6월 마침내 전순이가 종기를 따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종에게는 마지막 치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종기.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소한 병명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종기는 피부 모낭 주위에 세균이 침입해 생기는 화농성 염증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스럼으로 시작됩니다. 만지면 아프고 단단한 붉은 결절이 생깁니다. 점점 커지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노란 고름이 육안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렁물렁해지다가 완전히 골무면 고름이 터져 나옵니다. 문제는 조선시대에는 이것을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독 기술이 없었습니다.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침으로 따서 고름을 짜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면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폐혈증에 걸리면 죽음에 이릅니다. 조선시대 의술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종기라는 말 안에 온갖 피부질환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봉화지겸, 모낭염, 림프절염, 심지어 피부암까지도 종기라고 불렀습니다. 부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는 모든 것을 종기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등창이었습니다. 등에 생기는 큰 종기를 등창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생겨서 치료가 더 어려웠습니다. 문종이 알았던 것도 바로 이 등창이었습니다. 왜 조선 왕들에게 종기가 이렇게 흔했을까요? 첫째,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잘못된 건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할 때 옷을 벗으면 풍기가 침입해 병이 생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특히 온천욕은 진액이 빠져나가 원기가 손상된다고 생각해서 피했습니다. 왕들은 이런 관념을 더욱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청결하지 못했고 세균이 침입하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둘째, 과식과 고기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왕들은 매일 진수성찬을 먹었습니다. 고기, 특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운동은 부족했습니다. 왕의 일과는 대부분 앉아서 하는 정신노동이었습니다. 자리를 이동할 때도 가마를 탔습니다. 이런 생활은 비만과 당뇨, 그리고 혈액성 염증 질환을 일으켰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종기가 쉽게 생깁니다. 셋째,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왕의 일은 만기라고 불렸습니다. 만가지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상소를 읽고 정책을 결정하고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게다가 왕위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당파 싸움, 외교 문제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조선 왕 평균 수명이 46세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종만 종기로 고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27대 왕 중 12명이 종기를 앓았습니다. 그중 5명이 종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종은 1469년부터 1494년까지 25년간 재위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요순 같은 성군이고 밤에는 걸주 같은 호색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색을 밝혔습니다. 12명의 후궁을 두었고 2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몸은 지쳐갔습니다. 등과 머리에 수많은 종기가 생겼습니다. 1494년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종기였습니다. 효종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아픔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벌을 꿈꾸며 군사를 양성했습니다. 1659년 8월 효종의 어깨에 종기가 났습니다. 어이 신가기가 침으로 종기를 땄습니다. 그런데 신가기가 실수를 했습니다. 종기를 잘못 딴 것입니다. 10일 후 효종은 41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신가기는 조선 500년 역사상 유일하게 사형당한 어이가 되었습니다. 왕을 죽인 죄였습니다. 원래는 참수형이었으나 교수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현종도 종기로 고생했습니다. 숙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숙종은 60세까지 살았지만 말년에 온몸에 종기가 생겨 고통받았습니다. 경종은 37세의 종기로 사망했습니다. 순조는 헌종의 할아버지였는데 그 역시 종기 때문에 4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성들도 종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정월대보름에 불엄 깨물기라는 풍습이 생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호두나 밤 같은 견과류를 깨물면 한 해 동안 부스럼, 즉 종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대보름날 불엄을 깨물어야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종기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민간에서는 종기치료 전문가가 등장했습니다. 치종이라고 불렸습니다. 종기를 치료하는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종기가 얼마나 흔했는지 또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들은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의들이 밤낮으로 모셨습니다. 귀한 약재를 아낌없이 썼습니다. 인삼, 녹용, 사양 같은 보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종기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의학 수준의 한계였습니다. 세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소독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침을 놓을 때, 종기를 뗄 때 기구를 소독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씻지 않았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도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아 산효결로 산모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치료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효종을 죽게 한 것도 바로 이런 2차 감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종이 죽은 지 348년 후 1800년 여름 또다시 종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조선 22대 왕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1752년에 태어나 1776년 25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 최고의 개혁 군주였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해 문의의 부흥을 이끌었고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장용령을 만들어 왕권을 강화했고 실학자들을 등용해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정조에게도 종기는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정조실록을 보면 즉위 초부터 크고 작은 종기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수없이 나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종기가 심해졌습니다. 1800년 6월 25일 음력 기록입니다. 정조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약원 신하들을 불러 접견하고 상이 이르기를 시민과 정윤교를 들어오게 하라. 밤이 깊은 뒤에 잠깐 잠이 들어 자고 있을 때 피고름이 저절로 흘러 속적삼에 스며들고 이부자리까지 번졌는데 잠깐 동안에 흘러나온 것이 거의 몇 대가 넘었다. 종기 자리가 어떠한지 궁금함으로 경들을 부른 것이다. 몇 대? 1대는 약 1.8리터입니다. 잠깐 사이에 1.8리터가 넘는 피고름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양입니다. 정조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조는 의학의 해박한 왕이었습니다. 유의, 즉 유학자이면서 의학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증상을 판단하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신하들과 치료법을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도 종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같은 해 6월 초 종기의 상태를 설명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등골뼈 아래쪽부터 목 뒤 머리가 난 곳까지 여기저기 부어올랐는데 그 크기가 어떤 것은 연적만큼이나 크다. 연적은 먹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주먹만 한 크기입니다. 그런 크기의 종기가 등과 목에 여러 개 생긴 것입니다. 정조는 48세였습니다. 한창 개혁을 추진하던 나이였습니다. 1800년 1월 그는 아들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11세였습니다. 정조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세자가 15세가 되는 1804년에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 수원 화성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여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노래당과 미로한정이라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종기가 발생한 지 24일 만에 정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세였습니다. 창경궁 영춘원에서였습니다. 정조실록은 기록합니다. 유씨의 상이 창경궁의 영춘원에서 승하하였는데 이날 햇빛이 어른거리고 삼각산이 울었다. 정조의 죽음으로 조선의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11세 순조가 즉위했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장용령은 혁파되었고 남인 실학자들은 탄압받았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조금만 더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시 1452년 6월 10일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종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조선 최고 권력자들이 종기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를. 첫째,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풍기가 침입한다는 미신을 믿었습니다. 특히 왕들은 이런 관념을 더욱 철저히 지켰습니다. 몸이 깨끗하지 않으니 피부에는 항상 세균이 득실거렸습니다. 작은 상처만 생겨도 그곳으로 세균이 침투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비누도 없었습니다. 소독약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둘째, 과도한 영양 섭취와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왕들은 매일 고기를 먹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과식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했습니다. 가마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런 생활은 비만, 당뇨,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세종도 당뇨병을 앓았고 태조와 정종, 태종은 중풍으로 사망했습니다. 모두 이런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왕의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문종은 아버지 세종의 상을 치르면서도 국정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3년 상 기간 내내 상복을 입고 정사를 돌봤습니다. 정조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과로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넷째, 당시 의학의 한계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균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소독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침을 놓을 때, 종기를 뗄 때 그 어떤 기구도 소독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도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19세기까지도 유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847년 헝가리 의사 제멜바이스가 손을 씻으면 산효결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동료 의사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만큼 소독 개념이 생긴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세균 감염을 치료할 약이 없었던 것입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된 것은 1928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균 감염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종기가 생기면 고름을 짜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면 더 심각해졌습니다.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이 발생했습니다. 폐혈증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문종이 죽은 것도 폐혈증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순이가 종기를 땄을 때 2차 감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도 이것으로 설명됩니다. 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대가 넘는 피고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심각한 감염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24일 만에 사망한 것도 폐혈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선 왕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질병이었습니다. 특히 종기 같은 세균 감염은 당시 의학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문종이 죽은 지 207년 후인 1659년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효종이 종기 때문에 사망한 것입니다. 어이 신가기가 종기를 잘못 따서 왕이 죽었습니다. 신가기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왕은 이미 죽었고 종기는 여전히 조선 왕들을 괴롭혔습니다. 141년이 더 지난 1800년 정조가 또다시 종기로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350년 동안 조선 왕들은 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갔습니다.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첫째, 잘못된 관습과 미신이 너무 뿌리 깊었습니다. 목욕하면 풍기가 침입한다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온천욕은 원기를 손상시킨다는 믿음도 그대로였습니다. 의학 지식은 발전했지만 기본적인 위생관념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왕의 생활 방식은 바뀔 수 없었습니다. 과식, 운동 부족, 과로는 왕의 숙명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진상하는 음식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마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국정은 쉴 틈 없이 왕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의학기술의 한계는 쉽게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세균학이 발전한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항생제가 나온 것은 20세기입니다. 조선이 망한 것이 1910년이니 조선 왕들은 끝까지 이 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치종이라는 종기치료 전문가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쌓으며 나름의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종기에 효과가 있다는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고름을 짜낸 후 상처를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과학적 근거는 몰랐지만 경험적으로 소독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종기치료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풍나병은 모두 악풍과 기해하는 바에 범촉되어서 생겨나는 병이다. 처음에 이 병에 걸리면 피부가 마비되고 점점 괴로워지며 가려운 것이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과 같고 붉고 검은 발진이 생긴다. 허주는 종기의 증상을 정확히 관찰했고 여러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종기는 더 이상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항생제 몇 알이면 쉽게 낫습니다. 심한 경우 간단한 외과 수술로 제거합니다. 소독된 환경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2차 감염 걱정도 없습니다. 3일이면 치료됩니다. 문종이 만약 오늘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36세에 등에 종기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갔을 것입니다.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완전히 나았을 것입니다. 39세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50세, 60세까지 살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을 것입니다. 단종은 아버지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계유정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육신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48세에 종기로 죽지 않았다면 그가 꿈꾸던 개혁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장용령을 강화하고 수원 화성을 완성하고 실학을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60세, 70세까지 살면서 조선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세도 정치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과 부가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들은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최고 명의들이 모셨고 최고 약재를 썼습니다. 하지만 종기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은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청결, 적당한 식사, 충분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것이 최고의 명의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병도 방치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기는 작은 부스럼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죽습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쉽게 낫습니다. 셋째,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세균학의 발전, 20세기 항생제의 발견이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조선 왕 평균 수명은 46세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인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거의 2배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들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간 종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